사직동 도박이가 읽어준 롯데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사직동 야구해설 우표입니다. 네, 이제 한국 시리즈가 막 진행이 되고 있고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남의 잔치긴 하지만 나름대로 보는 재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순 말까지 야구를 하는 거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겨울 야구도 나름대로 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런 시즌이 아니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허문회 감독의 유임을 한다, 이런 기사가 이제 떴고, 이제 공식적으로 허문회 감독은 내년에도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 소식에 대해서 일단 중점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새로운 외국인 선수로 앤더슨 프랑코 투수를 이제 거의 계약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메디컬 테스트만 남아서 거의 이제 계약을 한 것으로 거의 봐도 무방한데, 이 선수에 대한 얘기도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6일에 연합뉴스와의 통화를 통해서 허 감독과 내년에도 함께 간다. 그리고 연합뉴스 말고도 다른 언론에도 이제 구단 쪽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허문회 감독과 내년에 함께 간다, 이것을 이제 공식 발표를 했는데, 요것에 대해서 기사 타이틀이 불편한 동행 계속 이런 것도 있는데, 일단 쭉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시즌 끝나고 의견이 많았습니다. 허문회 감독의 경질을 해야 된다, 아니면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팬들의 여론은 계속 가는 것보다 사실 경질 쪽에 더 여론이 더 많긴 했습니다. 더 많긴 했는데, 이런 전망과는 또 정반대의 결과가 나와서 일단 성민규 단장은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속 간다 정도만 얘기를 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일단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구단 재정이 어렵다, 이것이 가장 큰 원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아직도 전임인 조원우 감독과 양상문 감독의 연봉을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경질을 하면은 잔여 연봉을 줘야 됩니다. 자진 사퇴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3년 연속으로 1년을 채 못 채우고 감독이 경질을 한다? 요거는 사실은 이제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되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좀 영향이 미쳤다는 생각이 들고요. 둘째로는 시즌 중에 이런저런 갈등들이 조금씩 터져 나왔지만은 시즌 마지막 이제 막바지에 가가지고 허문회 감독이 구단과 소통하겠다면서 좀 유화적인 제스처, 자기도 좀 몸을 낮추고 그런 제스처를 보였기 때문에 기회를 한 번 더 주기로 한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그래서 공과가가 확실하죠. 확실한데 일단은 작년에 최하위에 그친 거를 비교해보면 진일보한 성적이고, 또 제가 누누이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공이 더 많다, 과보다는 공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또 남맥이 많은 것도 사실이었어요. 초보 감독이라고 쳐도. 근데 그런 것들을 쳐도 그래도 경질을 하는 것보단 계속 갔을 때 더 얻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해가지고 한 것 같은데, 롯데 측은 허 감독은 구단과 3년 계약을 맺었고 구단은 이를 따를 계획이다. 감독과 선수들의 신뢰가 두터워서 진지하게 경질을 생각한 바는 없다고 이제 더 자세하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보는 이 정도고 저의 생각을 조금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지만 허문회 감독의 유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시즌 내내 항상 허문회 감독이 부침이 많지만 그래도 과보다는 공이 많다,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 전제에는 내년 시즌에도 프런트와의 방향 불이치나 불화 등이 또다시 일어난다면 이때는 칼같이 경질을 해야 된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왜냐면 일단 올해 계속 가게 된 원인은 허문회 감독이 잘하고 좋아서인 게 크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면을 고려했을 때 경질보다는 같이 가는 게 낫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같이 가는 게 더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큰 것이 일단 앞에 돈 문제도 있지만 돈은 사실 롯데가 작은 회사도 아니고 몇 억 정도는 사실은 큰 부담이 되는 회사는 사실은 아닙니다. 굉장히 큰 회사이기 때문에. 근데 일단 3년 연속으로 감독이 1년 만에 줄줄이 계속 바뀌면은 선수단 분위기가 굉장히 어수선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일 큰 게. 그래서 입장을 바꿔 생각해 봤을 때 매년 사장님이 바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물론 사장님하고 좀 개념이 다르지만 계속 바뀐다고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선수들 입장에서는 감독마다 이제 야구 철학도 다르고 방향이 다른데 그것을 계속해서 바꿔야 되고, 또 새로운 감독한테 또 적응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매년 이것이 바뀐다? 그런 것들은 선수들한테 당연히 악영향이 미치고, 뭔가 선수들 입장에서도 이 방향으로 내가 정진을 해야겠다 하는 게 계속 바뀌다 보면은 선수들의 발전에도 굉장히 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3년 연속으로 감독이 계속 바뀌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다, 이것이 제일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공과 가가 분명히 있지만은 분명한 공이 분명히 있거든요. 모두 다 아시다시피 분명한 공이기 때문에 이런 허 감독을 바꿀 정도로 이 여러 가지 부담을 짊어지는 것은 굉장히 좀 비효율적이고 미련한 행위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베스트는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말미암아 봤을 때 이 큰 부담들이 짊어지고 바꾸기에는 뭐 다음 감독이 뭐 훨씬 더 잘한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안전한 방법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서 허문회 감독 유임에 대해서 항상 지지를 하는 입장이었고, 그리고 그 제가 항상 말했던 허문회 감독의 장점 중에 하나가 자신만의 철학이 뚜렷한 점이라고 계속해서 시즌 내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 대해서 이제 뭐 동의 못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당연히 그러셨는데, 사실 그 철학이라는 게 사실 한 끗 차이로는 똥꼬집이거든요. 네, 한 끗 차이로 똥꼬집인데, 그것이 내년에는 이제 똥꼬집이 아니고 자기만의 명확한 야구 철학이 되는 2022년 시즌이 되었으면 한다, 이런 게 저의 생각입니다. 여기서 똥꼬집과 야구 철학의 차이는 결국은 그 결과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자신이 그 믿고 이제 밀었던 그런 철학이나 아니면 믿음이 어긋났을 때 그거에 대해서 빠르게 그 분석을 하고, 아, 요 방법이 내가 선택을 했지만 잘못됐구나, 요거를 알고 빠르게 개선을 해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참 피드백이라는 이 단어가 사실 많은 그 사람들이 이게 뭔가 좀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여론도 사실 제법 있는 게, 저는 이제 피드백이라는 게 뭐 팬들의 의견을 반영해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절대로. 왜냐면은 저희는 그냥 보는 입장이고 밥 먹고 야구만 평생 한 사람들이 훨씬 더 당연히 잘 알기 때문에 뭐 팬들의 의견을 뭐 눈치를 봐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제 본인이 세운 그런 과정이 있는데, 과정과 목표가 있는데 그것이 실행을 해봤더니만 실패를 했다. 그러면 실패를 했을 때 이것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근데 뭐 실패를 한 게 그 감독의 뭔가 계획이나 준비가 잘못된 경우도 있고 선수가 수행을 못했을 수도 있는데, 뭐 전자의 원인이 크다면은 그것을 이제 감독 차원에서 바꿔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감독 스스로 하는 피드백, 그리고 팀 내부에서 코치들이나 아니면 뭐 전력 분석팀이나 아니면 선수들 스스로도 그런 의견을 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받아들이고 개선을 하는 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 피드백인데요. 그래서 그것이 되면 이제 똥꼬집이 아니고 자기 철학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명확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시즌 비난을 많이 받은 부분이 사실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제 퓨처스 콜업에 대한 과도한 그 기준, 그러니까 너무 고지식하다시피 할 정도로 과도한 기준과 또 1군 그 주전 멤버에 대한 뭐 너무나 큰 신뢰, 그런 것들로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요것에 대한 결과가 사실 올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홈런 감독이 이거에 대해서 느끼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 내년에 이루어진다면은 뭐 허문회 감독의 야구 철학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고 해봤더만 결과가 좋지 않았다. 그러면 이 정도까지 믿음을 줬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은 이건 믿음이 아니고 선수한테 부담이 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본인이 느끼고 바꾼다면은 굉장히 전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내년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많은 비난을 받은 부분이 상황에 따라서 말을 너무 많이 바꾼다, 이런 부분이었는데, 당연히 일단은 말을 바꾸는 건 좋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이제 안 좋은 일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물론 비난은 받을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 지탄을 받을 일인가라는 생각도 솔직히 조금 해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뭐 저도 그렇지만 사람은 누구나 상황에 따라서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하다 보면은, 살다 보면 생기는데, 이게 사람이면은 누구나 자기의 본의와는 다르게 뭐 그런 인터뷰를 할 때 분위기나 아니면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이 말 저 말을 좀 본인의 의중과 다르게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프로야구단 감독이기 때문에 물론 이런 공개적인 인터뷰 자리에서 그것을 말해버리는 순간 박제가 되고 확대 재생산이 되기 때문에 이제 더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더 이제 더 크게 이제 표현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사람이 앞뒤가 다르다, 뭐 배신자다, 내부 총질이다, 이런 강한 표현은 사실 이런 강한 표현으로 질타를 하는 것은 조금은 저는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들은 물론 허문회 감독이 굉장히 경솔했던 것도 맞고, 이런 발언들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 말을 아끼는 게 맞는데, 이런 부분들은 일단 감독 첫해였고 뭔가 이런 소통적인 부분에서 좀 서투른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허문회 감독은 그런 인터뷰 스킬에 대한 교육이 조금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단은 그러니까 본인이 말이 진짜 특급까지 차올라도 말이 삼키지도 알아야 되고, 본인이 한 말이 그 책임이 너무나 큰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프로야구 1군 감독이라는 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뭐 말을 아끼는 정도의 그런 스킬들을 좀 알려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말만 안 했으면 허문회 감독이 먹는 욕이 한 8알은 안 먹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좀 뭐랄까 시드 아닌 시드를 좀 치자면은 뭐랄까 허문회 감독의 그런 스타일이 좀 전형적인 부산 남자 스타일인 것 같거든요. 네, 이게 뭐 아시다시피 허문회 감독은 그 고향과 대학까지 부산에서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소위 츤데레라고 하지요. 그 자신의 본 뜻보다 조금 더 세게 표현을 하는 스타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느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모르겠어요. 부산 분들이면 조금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약간 뭔가 칭찬을 하거나 좋은 말을 해도 좀 고지것대로 말이 잘 못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부산 남자들이. 그래서 뭔가 잘해도 뭔가 뭐 애썼다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하는, 좀 더 열심히 해라 이 정도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약간 허문회 감독도 그런 스타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뭔가 좀 정직하게 얘기를 하면 조금 민망해서 좀 삐딱하게 얘기를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거든요. 저도 약간 그렇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선수단과의 관계는 사실 굉장히 좋았던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허문회 감독을 좋게 평가한 부분 중에 제일 큰 부분이, 적어도 1군 선수단의 분위기는 제가 야구를 한 20년 가까이 보면서 이렇게 좋았던 적이 없었다고 느꼈기 때문이거든요. 물론 뭐 1군의 철통같이 기용을 하니까 당연히 분위기가 좋지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선수들이 야구를 하면서 의욕적으로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되고, 이제 그 결과가 이제 항상 승리를 하고 인터뷰를 하면은 선수는 감독님한테 고맙다고 하고 감독님은 선수한테 고맙다고 하고, 이런 분위기가 저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까지 선수와 감독이 서로를 항상 칭찬하는 경우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았고, 또 시즌 중간중간에 뭐 송충준 선수 생이나 그런 몰래 카메라라든지 아니면 마지막 경기하고 단체 사진이라든지 이런 소소한 이벤트들에서 뭔가 약간 남자 고등학생들의 약간 우상 같은 그런 좀 소소한 귀여운 훈훈한 느낌도 좀 많이 받았던 터라서 이런 분위기는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해 팀 분위기를 좀 잘 유지를 하면서 결국 또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퓨처스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히 교통정리를 한다면은 성민규 단장과 허문회 감독 조합은 여전히 좋은 조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결국 이런 좀 불협화음이 생긴 거는 제 생각에는 성민규 단장이 생각하는 프런트와 감독의 역할, 그리고 허문회 감독이 생각하는 프런트와 감독의 역할이 서로 좀 차이가 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면접을 볼 때는 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충분히 했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뜻이 통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성민규 단장이 선임을 했겠지만, 이게 같은 말이라도 KBO에서만 야구를 해온 허문회 감독이 생각하는 프런트 야구하고 미국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프런트로 활동을 한 성민규 단장이 생각하는 프런트 야구가 막상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달랐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시즌을 진행하면서 이게 인터뷰 때나 아니면 시즌 전에 말로는 얘기했던 부분들로 표현되지 못했던 그런 차이점들이 불거져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행착오를 1년 동안 많이 겪었고 한 만큼 단장과 감독의 프런트 야구에 대한 언어 차이를 비시즌 동안 또 대화를 많이 하면서 좁히고, 또 서류상으로 명확하게 프런트와 코칭 스태프의 역할을 좀 명시해 놓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허문회 감독 입장에서는 올 시즌 좀 이런 불협화음이 있었던 게, 시즌을 진행하면서 프런트 중심으로 팀을 운영하겠다는 거 내가 알고 오기는 알고 왔지만 그래도 감독으로서 역할이 너무 적은 게 아닌가라고 느낀 게 아니라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알고는 왔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던 거고, 성민규 단장의 그런 사전에 했던 얘기들이 이렇게까지? 라고 느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또 성민규 단장 입장에서는 내가 A를 얘기로 했는데 A라고 알아들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허문회 감독은 A가 아니고 B라고 알아들은 거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는 의사소통에 또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가는 거에 대한 큰 비중을 저는 차지한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새로운 감독님을 데리고 왔는데 이런 의사소통이 사실 뭐랄까 미국에서 이런 코칭 스태프나 이런 생활을 안 해본 사람들 이야기가 힘들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맞추는데 시간을 쓰는 건 너무나 큰 낭비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뭐랄까 마찰을 겪은 만큼 내년에는 또 마찰을 겪을 부분이 줄어든 거죠. 그래서 계속 가는 것이 종합적으로는 전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즌이 끝나고 좀 그 후의 행보가 약간은 조용합니다. 뭐 후반기 막판에 9명의 선수를 외부 공시하면서 선수단 개편을 조금 시작을 하고 했는데, 일단 2차 방출 명단을 추리고 이제 곧 결론을 낼 계획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수들을 좀 정리를 하고 나면 또 새로운 움직임들을 보일 것 같고요. 근데 뭐 무엇보다 올해는 사실 외부 FA는 크게 이제 영입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시장에 나온 선수 중에서 딱히 우리 팀에 필요한 선수가 크게 없기도 하고, 크게 봤을 때 일단 대형 FA들이 지금 우리 팀에 너무 많기도 하고, 이 선수들이 계약이 이제 내년에 대거 종료가 됩니다. 뭐 민병헌, 손아섭, 안치홍 이런 선수들이 계약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그 재계약 여부에 따라서 그 FA 선수가 빠져나간 만큼 또 필요한 선수를 영입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내년까지는 자리가 계속 이제 차 있기 때문에 새로 데리고 올 선수가 딱히 없는 것 같고요. 뭐 이대호 선수 재계약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대호 선수가 타 팀으로 이적을 한다? 요거는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대호 선수의 나이도 나이고, 사실 뭐 활약도도 활약도고, 일단 보상금 자체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보상금이 이대호 선수가 타팀 이적을 하려면 최소한 보상금이 50억입니다. 근데 그만한 금액을 주면서 타팀 이적을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냉정하게 말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레전드 선수의 마지막을 어떻게 아름답게 마무리하느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선수와 구단 간의 그런 뭐랄까 입장을 좁히는 문제지 재계약 자체는 뭐 의심할 여부가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프랑코 선수를 영입하면서 투수 한 명은 채웠는데, 이 말은 즉슨 결국 샘슨 선수 재계약은 어느 정도 이제 그 물 건너갔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샘슨 선수 재계약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뭐 구단 쪽에서도 이제 스트렐리 선수의 재계약에 집중을 하겠다 이런 의견을 냈어요. 그래서 스트렐리 선수를 일단 재계약하는 거에 최우선시할 것이고, 만약에 스트렐리 선수하고 재계약을 하지 못하면 샘슨 선수하고 재계약을 하는 부분보다는 1선발급의 선수하고 이제 계약을 하는데 좀 더 주를 두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이 프랑코 선수가 일단 계약금이 연봉이 50만 달러 정도로 추측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맥시멈 금액이 100만 달러죠. 그렇기 때문에 프랑코 선수가 50만 달러 정도로 계약을 한다는 거는 1선발로 안 보고 2선발로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에이스급 투수면 100만 불을 꽉 채워서 데리고 오겠죠.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스트렐리 선수와 계약을 하지 못하면 100만 불을 꽉 채워서 1선발 역할을 해줄 선수를 데리고 올 것이고, 일단 스트렐리 선수와의 재계약은 배팅 가능한 금액까지는 최대한 이제 제시를 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단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한국 시리즈가 끝나고 나서 또 많은 그게 있을 것 같거든요. 뭐 필요한 선수들을 타 팀도 마찬가지지만 한국 시리즈에 진출한 팀들 안에서 코칭 스태프를 뭐 영입을 한다든지 이런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또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쯤 되면 또 할 얘기가 더 많아질 것 같고요. 한국 시리즈가 그때쯤 끝난다고 생각을 하면. 네. 그리고 프랑코 선수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프랑코 선수가 우선 뭐 메디컬 테스트를 지금 미국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진행한다고 하고, 메디컬 테스트는 마지막 절차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몸이 아픈 게 발견이 안 되면 재계약을 보통 합니다. 하고, 프랑코 선수는 베네수엘라 출신이고 메이저리그 경력이 많지는 않습니다. 2019년에 샌프란시스코 소속으로 5경기에서 5.1인 2자책, 평균자책 3.38을 기록한 게 경력의 전부입니다. 네. 앤더슨 선수는 28살이고요. 네. 대신 마이너리그에서는 통산 10년 동안 45승 59패, 4.57의 평균자책을 기록을 했고, 183경기 중에서 163경기를 선발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통산 3차례 2주의 선수상을 받았는데 무엇보다 이제 선발 요원 선수를 선발로 데리고 갔다, 이런 게 큰 것 같아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메이저리그의 경험을 했는데 약간 1.5군급의 그런 추격조 선수들로 메이저리그 경험을 한 선수들을 국내 선발로 데리고 온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런 선수들보다는 메이저리그 경험은 별로 없어도 선발로 많이 뛴 선수들을 데리고 오는 추세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게 더 좋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결국 우리는 선발이 필요하고 메이저리그 경험이 있다고 해서 꼭 잘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마이너리그에서 잘하는 소위 그 AAAA급 선수라고 하죠. 네, 트리플 A보다는 잘하는데 메이저리그 가면 못하는 그 정도 급의 선수들이 KBO 리그에서는 맹활약을 하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단 좋은 그런 영입이라고 생각을 하고, 직구와 체인지업 커터를 던진다고 하고요. 그 팬그래프닷컴 MLB 기록 전문 사이트에 의하면은 2019년 직구 평균 구속이 95.8마일, 154.2km를 던졌다고 합니다. 평균 구속이 154.2km입니다. 굉장히 빠른 구속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 최고 구속은 156.1km, 97마일까지 지킨다고 하고, 무엇보다 컨트롤이 좋은 편입니다. 마이너 통산 9이닝에 2.6개 보내서 기록을 했는데 뭐 굉장히 준수한 수치입니다. 9이닝당 3개 정도면 준수하다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굉장히 이제 컨트롤이 좋은 선수고, 항상 얘기를 하지만
다른 리그에서 오는 선수 딴 거 볼 게 없습니다. 보이넷 삼진 비율만 보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보이넷이 적다는 건 이 선수가 완전히 뭐 적응을 못하거나 망할 유형은 아니다. 이런 것을 좀 보증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사실 코로나19 여파로 공식적 등판 기록이었고요. 샌프란시스코 소속이었지만 MLB 콜업을 못 받았고 마이너리그도 운영이 사실 제대로 되지 못하면서 마이너리그가 올해 운영이 아예 안 됐죠. 그래서 아예 공을 못 던지고 휴식기를 가졌는데 오히려 한 10년 정도 연차인 선수가 휴식기를 2년으로 가지는 건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10년 동안 이제 피로도가 쌓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군복무를 하면서 신투수들이 제대하고 이제 더 맹활약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좀 좋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프랑코 선수 계약 소식이 아마 뭐 공식적으로 들려오면은 좀 더 많은 얘기가 있겠지만 아무튼 또 좋은 선수와 이렇게 타겟을 좋은 선수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오늘 얘기를 좀 마무리를 해볼 텐데요. 허문회 감독 유임이 불편한 동행이 아니고 편안한 동행이 되기를 기원을 하면서 또 앞으로의 움직임들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육동 야구 해설 우피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